안녕하세요. 아이를 정말 간절히 갖고 싶어 했었던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유산의 아픔도 겪었었고요. 가족이라면 그런 우리의 슬픔에 공감은 못 해주더라도 따뜻한 위로 정도는 건네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 시누인 그러지 못했습니다. 철없고 이기적이었던 시누인 저를 위로해주긴커녕 오히려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이라고 존중하고 배려했겠습니까? 신우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사고까지 치려고 들었는데요. 그 기가 막혔던 일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갓난쟁이 조카들을 보살피는 것도 참 좋아했어요. 언니와 남동생은 귀찮다며 싫어했지만요. 게다가 일을 하며 신생아들도 많이 보고 임신과 출산으로 행복해하는 산모들도 많이 보다 보니 자연스레 제 아이에 대한 꿈도 생겼죠.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남편과 전 서로 그리는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잘 맞았습니다. 인성 바르고 다정했던 남편과 전 30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살갑기도 참 살가운 사람이라 저희 친정에도 잘하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특히 남편은 저희 형부와 남동생과 셋이 친형제처럼 어울려 다니며 친정의 대소사도 자기 본가일처럼 살펴주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처럼 시댁 식구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여동생이 있다는 남편의 말에 결혼 전부터 시누이와 자매처럼 지내면 참 좋겠다고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노력을 해봐도 시누인 도통 제가 좋아하기 힘든 성격의 소유자더군요. 와, 동생분 정말 예쁘시네요. 혹시 전에 연예인 하신 적 없으세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한미모 좀 해요. 전엔 길거리 캐스팅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연예인 같은 건 적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관심도 안 가졌어요. 뭐하러 피곤하게 사람들 주목받고 살아요. 미모 빼어나지 직업 좋지. 조용히 살다가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편하게 사는 게 최고죠. 처음 인사를 갔던 날, 전 신우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남편도 외모가 못난 편은 아니었지만 신우인 정말 연예인 뺨치게 날씬하고 예쁘더라고요. 직업도 공립중학교 선생님이라기에 정말 인기가 많겠다 싶었죠. 하지만 입을 열자마자 좋아 보였던 신우의 이미지가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처음 보는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돈 많은 남자를 물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뭔가 싶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또 그런 신우일 마냥 귀엽게 보기만 하셨고요. 그런 신우이를 보며 제게 민망했던 건 남편만이 유일했답니다. 결혼 후 겪어보니 신우인 첫인상보다 더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우선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학생들에 대해 하는 말이라곤 온통 욕에 불만뿐이더군요. 아무리 요즘엔 건방진 아이들도 드물지 않다지만 신우인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애들을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신우인 항상 남자가 바뀌었는데 돈 잘 버는 남자를 등쳐먹는 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고요. 남자들은 예쁘기만 하면 사죽을 못 써요. 전 그런 남자들 쉽게 등쳐먹으니까 좋고 남자들은 제가 데이트해주기만 하면 해벌쭉하니까 서로 윈윈이죠. 역시 여잔 예쁘고 봐야 한다니까요. 뭐 새언닌 예쁜 여자들의 세계에 대해선 잘 모르시겠지만요. 듣다 보면 가끔 제 외모를 무시도 하는데 그런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 있었네요. 애초에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닌 것 같아 굳이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우이는 점점 절 부려먹으려고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오냐오냐 자랐던 신우인 항상 시모에게 엄마 나 물 좀, 엄마 이거 너무 짜잖아 하면서 건방지게 굴었는데요. 그걸 저에게까지 하기 시작한 겁니다. 새언니 저 찬물 좀요. 아 너무 차게 말고 정수도 좀 섞어서요. 아가씨
저도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와서 물도 마시고 같이 나물도 다듬는 거 어때요? 아가씨 오빠도 어머님도 다 같이 이렇게 음식하고 있는데 아가씨도 아가씨 먹을 건 같이 도와야죠. 어느 명절날 평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누워있던 신우이가 절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좋게 말을 건넸는데 시모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아유, 쟨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전 원래부터 잘했나요? 해버릇해야 늘죠. 그리고 아가씨가 이 집에서 제일 막내인데 부모님이고 세원이고 할 것 없이 명령하는 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요. 시모도 시부도 그런 제 말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더군요. 하지만 전 일부러 모른 척을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신우이 수발까지 들어줄 의무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시모는 자기가 직접 일어나 물을 떠다 주더군요. 신우인 끝까지 음식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는데 남편은 밥을 먹을 때 신우이 국그릇에 고기 한 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소고기 뭇국 아니야, 오빠? 왜 난 무밖에 없어? 나도 고기 줘. 넌 그 무도 감지덕지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몰라? 어디 건방지게 가족들 다 일하는데 혼자 들어누워서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있어? 얘 재구가, 넌 왜 갑자기 네 동생을 구박하니?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애가 저 나이 먹도록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처가에서 귀한 딸이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너무 나서면 집사람이 곤란해질까봐 가만두고 봤는데요. 자꾸 우리 영주만 일 시키고 지수젠 오냐오냐 하실 거라면 저 앞으로 집사람 안 데려올 겁니다. 집사람이 온다고 해도 제가 못 오게 할 거라고요. 신우인 장난하냐며 신경질을 냈고 시부모는 그런 남편을 나무라더군요. 그때 남편은 제 국그릇엔 고기를 듬뿍 퍼주며 저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더 나설 필요도 없게 자기가 먼저 제 편을 들어준 거예요. 너무 든든했죠. 그런 남편은 밥 안 먹는다며 난리를 치던 신우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먹지 마. 나중에 주방 나서 서성거리기만 해. 내가 여기 딱 지키고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서지수 너 계속 그딴 시키면 앞으로 내 손으로 직접 네 밥그릇 다 치워버릴 거야. 알았어? 어디 건방지게 다 큰 자식이 지 세원이면 부모님이 할 것 없이 부려먹어? 전엔 그냥 자기가 신우이 못까지 부모님을 더 돕고 말지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결혼 후 저까지 고생하는 걸 보자 더는 신우이를 참아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런 남편의 으름장에 신우는 그론 하는 수 없이 음식을 돕는 신용이라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편에 서주었기에 그래도 제가 시댁에 잘할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린 신우이가 하도 남자는 능력하길래 엄청 능력 좋은 남자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심해부는 의외로 평범한 직장인이더군요. 신우이가 왜 그런 심해부와 결혼을 결심했을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보, 나 어깨 좀 주물러줘. 아, 거기 말고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여보, 나 딸기 먹고 싶어. 나가서 좀 사와. 지금? 요즘에 딸기 파는 데가 없을 텐데. 냉동이라면 몰라도. 아, 어디든 뒤져보면 있겠지 뭐. 왜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말부터 해. 하여튼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연봉도 고만고만하지. 인터넷에 검색하든 나가서 찾아보든 빨리 딸기 사오라고. 심해부는 신우이 말이라면 꼼짝을 못하더군요. 자기 친정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집에선 오죽할까 싶어 심해부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심해부는 정말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더 신우이가 심해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씨, 그만 좀 해요. 부부가 동등해야지. 왜 자꾸 남편을 하인부리도 부려요. 가족들도 괜히 아가씨 남편 보기 민망해 하잖아요. 그래, 지수 너 작작 좀 해. 매제도 사람이야. 상처받는다고. 진짜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게 창피하다. 어?
아, 내가 뭐요? 자기가 이래도 제가 좋다잖아요. 그리고 오빠 뭐, 내 오빠라는 게 대단히 자랑스러운 줄 알아? 오빠나 잘 살아. 남 결혼 생활에 참견하지 말고. 보다 못한 남편과 제가 신우에게 화를 냈지만 신우인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이었습니다. 시부모도 시매부에게 민망해는 했지만 그렇다고 신우를 나무라진 않으시더라고요. 갈수록 어깨가 축 처지던 시매부에게 사과하는 건 저와 남편뿐이었고요. 그래도 둘 사이가 나쁘진 않았는지 신우인 결혼한 지 1년 뒤 임신을 했더군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실은 저와 남편은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 난임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딱 질색이라던 신우에겐 그렇게 쉽게 아이가 찾아와 줬는데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우리에겐 통 소식이 없었으니 좀 억울하기도 했죠. 그래도 전 신우의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쯤 지났을 때 저와 남편에게도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왔답니다. 여보, 두 줄이야. 나 임신했어. 진짜야? 어디 봐봐. 진짜네. 고생 많았어, 여보. 정말 고생했어.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찾아와 주었더군요. 남편과 전 벅찬 감격에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이후 산부인과에서 확인까지 한 우린 바로 양가에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아이고, 우리 딸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엄마 된 거 축하한다. 그렇게 고생하더니 드디어 노력이 빛을 봤구나. 축하한다, 아가. 제국이 너도 아빠 된 거 축하한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 언니와 동생네도 모두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신우인 축하한다는 연락 한 번이 없었는데요. 그땐 너무 기쁨에 겨웠었기에 별로 신경도 안 쓰였어요. 저와 남편은 일찌감치 아이 옷도 사고 신발도 사며 그저 행복한 꿈에 부풀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남자일 때랑 여자일 때랑 이름 다 지어놓으면 되지. 아, 빨리 만나고 싶다, 우리 아기. 나 진짜 다 해줄 거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워줄 거야. 하지만 그런 우리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고작 임신 12주를 못 넘기고 그만 유산이 되어버렸거든요. 말도 안 돼. 내가 얼마나 또 조심했는데 내가 아예 일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쉬었어야 했던 걸까? 내가 무리해서 우리 애가 못 버텨준 걸까? 아니야. 당신 다 절대로 아니야.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잖아. 다들 임신하고 몇 달은 직장 다니지. 임신 사실 알자마자 직장 그만두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 오히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이 못 지켜준 거야. 내가 미안해. 전 저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많이 자책했습니다. 유산도 출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엄마가 사다 주신 미역국을 먹으며 울기도 정말 많이 울었죠. 그렇게 세상이 끝난 것 같았건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저와 남편에게도 일상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유산한 지 2달 뒤쯤 신우이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요, 아가씨. 아기 보고 왔는데 그 어린애가 벌써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가씨 닮았나 봐요. 아직 마음이 많이 힘들 때였지만 그래도 축하해 주려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신우이가 말도 안 되게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고마워요. 근데 새언니, 아직도 그때 유산한 일로 우중충해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주 우울이 덕지덕지 붙어 있네. 그러게 관리 좀 잘하시지. 뭐라고요? 아니, 어쨌든 애 잃은 건 엄마가 몸 관리 잘 못한 탓이잖아요. 아무튼 나중에 우리 아기라도 실컷 안아보세요. 아니다. 그냥 우리 애 자주 돌봐주면서 대리 만족이라도 하실래요? 그럼 겸사겸사 저도 좀 쉬고 좋을 것 같은데.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유산했을 땐 연락 한 통 없던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축하해주러 간 제게 위로는 못해줄 망정 저런 말을 하다니요. 이제 막 출산한 사람이라 전 차마 소리까진 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을 수 없어 싸늘한 목소리로 비난을 퍼부은 뒤 병실을 나와버렸죠. 이제 애엄마까지 된 사람이 입 조심할 줄 알아야죠. 말이면 단 줄 알아요? 아가씨가 건강하게 아이 낳을 수 있었던 건 최소한 절반 운이 좋아서예요. 개념을 밥 말아먹은 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앞으로 애한테 피해 안 주려면 생각을 하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요. 애한테 창피한 엄마라고 손가락질 당하기 싫으면요. 심해분 절 따라 나오며 집사람이 출산 후라 정신이 없는 것 같다는 말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심한 말을 퍼부은 후 얼른 절 뒤쫓아 나왔죠. 그런데 그 얘기를 신우에게 전해 들었는지 얼마 뒤 시모가 전화를 걸어 이러는 겁니다. 애가 원래 생각이 좀 없는 거 알잖니. 그걸 그냥 무시하면 될걸.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갔어? 안정 취하래 애한테. 어머님 자식 힘든 것만 보이고 며느리 상처받은 건 보이지도 않으시나 봐요. 어머니께 제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겠네요.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 말은. 여보 줘봐. 어머니 말 들으니까 우리 집 식구들이 집사람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겠네요. 저희 집사람을 어려워했으면 어머니마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앞으로 집사람 명절에 집에도 안 데리고 갈 겁니다. 내 아내를 존중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왜 제 아내가 찾아가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돼요? 끊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남편은 전화를 바꾼 뒤 시모에게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은 제게 미안해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이후 시댁 식구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전 기본은 하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단단히 놀랐는지 다음날 시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 제게 사과하는 신용이라도 했었거든요. 이제 막 애 낳은 지수가 너무 놀랐을까봐 내가 말이 좀 헛나왔다. 미안하구나 아가. 아무래도 나도 내 딸 걱정이 먼저가 됐나 봐. 네가 유산하고 힘들어할 거 내가 왜 이해 못하겠니.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다오. 그래도 시모가 이만큼 숙이고 나왔으니 저도 남편을 생각해서 조금은 양보했던 겁니다.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는지 남편도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죠. 다만 우린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던 신우이와는 거의 교류가 없이 살았는데요. 보기 싫어도 자꾸 명절에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올케 신우 사이니 명절이라도 길게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인 이제 애 낳은 유세까지 부리며 명절에 친정에만 있으려고 했거든요. 여보, 슬슬 부모님 뵈러 가자. 자식이라곤 딱 나 하나인데 당신이 왜 여자만 손해봐야 되냐고 해서 처가 먼저 왔잖아. 이제 우리 부모님께도 얼굴이라도 비춰드리러 가야지. 나 피곤해. 애 낳고 몸이 내 몸 같지 않단 말이야. 가려거든 당신 혼자 가든가. 저와 남편은 차라리 심해부가 이혼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심해부가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참지 못하고 신우에게 쓴소리를 했죠. 아가씨, 고모부도 명절인데 부모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어른들도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이냐고요. 야, 서지수, 너 진짜 계속 이렇게 집안망신 시키면서 살래? 내가 내 손으로 내쫓기 전에 빨리 못 가? 결국 신우인 입을 삐죽대며 가긴 가더라고요. 그런 신우의 뒤를 따라 나가는 심해부의 표정은 너무 지치고 힘들어 보였고요. 그런 그 두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얘 영주야. 네 신우 이혼 안 된다. 강서방이 글쎄 지수 같은 애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애도 지수더러 키우라고 했대. 애 돌잔치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게 무슨 난리냐. 지금 지수 애 데리고 집에 와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가 났어.
짐까지 다 싸들고 여기서 산다고 왔다고. 신우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심해부는 조카의 돌잔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돌잔치 때도 신우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심해부에게 굉장히 함부로 굴었는데요. 그 일로 심해부의 부모님도 크게 격노하셨고 심해부도 신우에게 마지막 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 심해부의 이혼 이야기에 자존심을 세우며 바로 도장을 찍었다고 하고요. 내가 니까지 거한테 매달릴 줄 아냐면서요. 신우인 심해부가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올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끝나버리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가 먼저 나 좋다고 그렇게 쫓아다녀 놓고 나쁜 놈 길 가다 확 벼락이나 맞아라. 두고 봐. 그 인간 따윈 비교도 안 되는 잘난 남자 만나서 보란 듯이 나 잘 살 거니까. 벼락 맞을 건 너지 서지수. 그 정도면 매제가 오래 참아줬던 거야.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그리고 너 재혼은 생각도 하지 마. 또 어떤 엄한 남자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시댁에 갔다 엉엉 울던 신우를 본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부모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나무랐죠. 가뜩이나 속상한 애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이후 저와 남편은 조심스레 심해부에 연락해 마지막으로 정말 미안했다는 사과를 전했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어도 누군간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 이영주야. 주말에라도 니들이 애 좀 데려가서 봐주면 안 되겠니?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졸지에 황혼휴가 하게 돼서 아주 고생이 말이 아니다. 엄마의 아가씨가 있는데 제가 왜요? 그리고 저 주말 평일 구분도 없는 3교대 근무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가뜩이나 대학병원 일 너무 고된데 죄송하지만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애를 무리하게 부탁할 게 아니라 엄마인 지수가 외출 못하도록 혼을 내셔야죠.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오냐오냐 애 다 봐주고 괜찮다 괜찮다 해주시니까 걔가 죄송한 줄도 모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밖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신우인 이혼 후 쭉 시댁에서 살게 됐는데요.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조카는 대부분 시모가 맡아서 키우셨습니다. 복직을 했던 신우인 퇴근하고 나서도 애를 돌보기는커녕 밖으로 놀러 다니느라 아이에겐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 신우인 애가 이혼하고 받은 상처를 그렇게라도 잊으려고 하는 거다 하는 말로 감사기만 하면서 왜 애는 우리에게 부탁하려고 하는지 정말 시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이혼한 지 1년 뒤 드디어 우리에게 다시 기적이 찾아왔어요. 드디어 제가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2번째 임신을 했던 겁니다. 여보, 나 우리 애 꼭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 나 최소한 안정기 때까지 휴직이라도 하면 안 될까? 왜 안 돼? 무조건 해. 난 당신이 사표를 낸다고 해도 찬성이야.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바로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병원에 대체 인력이 없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바로 휴직에 들어가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받죠. 이번엔 절대 아이를 잃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만 휴직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겐 또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임신 초기엔 염색체 이상 같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부인과 간호사라고 하니 잘 아시잖아요. 산모님 탓이 절대 아닙니다. 임신 사실을 안 지 고작 2주 뒤 전 다시 유산을 했던 겁니다. 의사는 자연적인 일이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남들은 다 쉽게 임신하고 애도 둘셋씩 낳는데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힘든 데서 일을 해서 그런가? 인력 부족이고 뭐고 임신한 거 알자마자 바로 사표라도 내야 됐을까?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더군요.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심한 슬픔에 빠진 절 많이 걱정해 조심스레 휴직을 권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냥 아예 사표 내고 몸도 마음도 충분히 추스르는 게 좋을 것 같아.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나한텐 당신이 가장 중요해. 이대로 가다가 당신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무섭단 말이야. 남편의 말처럼 전 정말 휴식과 안정이 간절한 상황인 걸 깨달았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수간호사님도 다른 동료들도 제 아픔에 공감해주며 절 잡지 않았죠. 그렇게 유산 후 일을 그만두고 전 한동안 집에 누워 계속 울기만 했어요. 친정 부모님도 언니와 동생도 절 걱정해 자주 집에 찾아와 절 챙겨줬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에 시모와 시누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여긴 웬일이세요? 애까지 데리고 그건 뭐예요? 두 사람은 시누이의 딸까지 함께 데리고 왔더라고요. 시모는 웬 커다란 짐가방도 함께 들고 있었는데 그 가방의 정체를 알고 전 정말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거 수빈이 짐이다. 애 짐이라고요? 아니 이걸 왜... 그게 아이 서로 불편한 얘기일 것 같으니까 내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아마. 지수 딸 앞으로 네가 좀 키우거라. 아이 어차피 너 애 갖고 싶어 했잖아. 공짜 딸 얻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네가 좀 키워. 뭐라고요? 아니 제가 왜 아가씨 애를 키워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시누이의 딸을 떠맡기려고 왔던 거예요. 황당해하던 제게 괜히 딴청을 부리던 시누인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실은요, 제가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됐거든요. 직업이 무려 변리사예요. 요즘 변리사 돈 잘 버는 거 아시죠? 제가 그 남자 제대로 꼬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제가 한 번 다녀온 것도 애가 있는 것도 모르거든요. 애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상대도 안 해줄까봐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였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하면 당연히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라도 애 좀 치워버리려고요. 애를 치운다고요? 아가씨 지금 장난쳐요? 애가 무슨 장난감이에요? 그리고 그거 사기 결혼이잖아요. 재혼을 하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시작해야죠. 아니 어차피 새언니 앞으로 애 낳을 확률 거의 없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아직 어려서 새언니랑 오빠가 호적에 올려서 친딸처럼 키워주면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새언니 이번에도 유산한 거 보면 앞으로도 별 가망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라도 자식 생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딸은 오빠랑 피도 섞였으니까요. 오히려 고마운 거죠. 부탁 좀 해요. 네? 아, 저 그 남자 놓치기 싫단 말이에요. 나중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우선 결혼부터 하고 보면 자기가 나중에 뭐 어쩌겠어요. 우선 저지르고 보는 거죠. 신우인 거짓말을 하고 별이사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 심해부에게도 전화를 걸어본 모양인데 전 심해부는 신우이도 시부모도 전부 번호를 차단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시모는 또 신우이를 말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저런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먼저 냈다고 말하더라고요. 영주 넌 자식 생기고 우리 지수는 새 인생 살고 이거 모두한테 좋은 일 아니냐. 애 때문에 우리 세 사이 인사 왔을 때 집으로도 못 부르고 밖에서 식사만 대접하고 보냈어 얘. 나도 나 나름대로 너랑 제국이도 위한 아이디어를 냈던 거다. 너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또 아이 기대하기 힘든 몸 아니냐. 그러니까 지수 새 인생을 위해서라도 부탁 좀 하자. 심지어 신우인 결혼하면 바로 그 남자애를 가질 생각이라며 그 좋은 교사 자리도 이미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가져야 나중에 들통이 나도 그 남자가 어쩌지 못할 거라면서요. 신우인 자기 인생을 위해 그렇게 자기 딸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저는 바로 문을 열고 아이 짐을 던져버렸어요.
새언니, 그걸 왜 던져요? 두 사람 다 나가요. 보자 하니까 사람이 보자기로 보여요? 애 유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찾아와서 뭐예요? 어차피 앞으로 애 낳기도 힘들 테니까 자식 생기게 해준 걸 고마운 줄 알라고요? 둘 다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할 만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아가씨는 학교 선생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상스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뭐라고요? 상스럽다고요? 그럼 자기 새 인생 살겠다고 애를 버려버리는 짓이 대단히 고급스러운 행동인 줄 알았어요? 난 그 애 절대 못 키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그리고 나 두 번 다시 아가씨도 어머님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아니, 얘, 넌 무슨 생각도 안 해보고 이렇게 과격하게 나와. 너 애 갖고 싶다며. 지금 내 애 갖고 싶다고 퇴사까지 하고 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 애 우리가 생기게 해주겠다잖아. 넌 전부터 우리 지수한테 참 무정하다 얘. 신우이가 좀 뭐라고 하면 팩 쏘아붙이고 맨날 입 바른 소리나 해대고. 넌 뭐가 그렇게 잘났니?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입 바른 소리를 여태 어머님도 아버님도 못 해줘서 아가씨가 저렇게 개차반으로 자란 거라고요. 나한테도 그렇지만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자식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들어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머님 자신만 귀한 자식이 아니라고요. 나가세요 당장. 전 소리를 지르며 시모와 신우일 집 밖으로 떠밀어 쫓아냈습니다. 정말 그들이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완전히 눈이 뒤집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집사람한테 찾아서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뭐? 사기 결혼하겠다고 애를 버려? 난 그 결혼 절대 찬성 못하니까 너 좋은 말 할 때 그 남자랑 헤어져. 알겠어? 안 그럼 내가 절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며칠 뒤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문자 한 통을 받더니 불이 나게 달려나가 현관문을 열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나간 전 눈앞의 광경에 탄식을 흘리고 말았죠. 진짜 미쳤나봐 당신 가족들. 문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건 유모차 안에 앉아있던 조카였습니다. 어쩐지 문 앞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그게 조카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유모차 옆엔 전에 봤던 그 짐가방도 함께더라고요. 시몬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오늘 지수 상견례다. 애 맡길 곳도 없으니까 너희가 좀 데리고 있어. 애랑 간단한 집 너희 집 앞에 두고 간다. 제국이 넌 워낙 사고 뭉치내라 가족이랑 안 보고 산다고 말해놨으니까 상견례 자리에도 나올 필요 없다. 얘 하루 보살피면서 너희 애로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해봐. 그래도 제국이 네 핏줄이니까 분명 정익할 거라고 믿는다. 우리가 뭐라고 할 게 뻔하자 그들은 막무가내로 애를 두고 상견례를 하러 갔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모도 시부도 시누이도 아무도 우리 전화를 받지 않았죠. 아인 가여웠지만 우린 시누이의 아이를 키워줄 생각도 없었고 시누이와 시부모가 너무 괘씸했습니다. 무엇보다 재혼할 그 남잔 무슨 죄란 말입니까? 우린 우선 시누이의 결혼을 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그 즉시 평소 시누이와 자주 연락하고 지냈던 사촌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희진아, 너 내가 물어봤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걔 오늘 상견례는 장소가 어딘지 좀 물어봐봐. 저번에 오빠가 네 부탁 한번 들어줬잖아. 부탁한다. 우린 사촌 시누이 덕에 시누이가 그날 점심에 어디서 상견례를 하는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우린 얼른 준비를 끝내고 조카를 근처에 살던 저희 언니 집에 좀 맡겼습니다. 애가 아무리 어리다고 한들 어른들의 안 좋은 모습은 보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시누의 상견례 시간보다 조금 늦게 강남 한정식 집에 도착한 우린 카운터에 시누 이름을 말하며 예약된 룸이 어딘지 물어봤습니다. 서지수님이요? 가족이세요? 이미 예약 인원은 전부 오신 것 같던데.
가족인데요. 참석할 예정은 아니었는데 지나가는 길에 급한 일이 있어서 들른 거예요. 잠깐 들러서 뭐 좀 전해지기만 하고 갈 겁니다. 직원은 가족이라는 말에 별 의심 없이 우릴 그 방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방 문을 드르륵 열자 신우이와 시부모의 얼굴은 흑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구가 네가 여기를 어떻게... 오빠, 새언니. 안녕하십니까?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여기 서지수 오빠 되는 사람이고요.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전해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무례를 무릅쓰고 불쑥 찾아뵙습니다. 아, 안 보고 사신다던 오빠분이시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우리가 정체를 밝히자 당황했던 건 그쪽 집안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단정하게 생겼던 예비 심해부는 얼떨떨한 말투로 용건을 물었죠. 그런 우리를 시댁 식구들은 아주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더군요. 전 그들 보란 듯 제가 가져간 물건을 예비 심해부에게 내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그게 바로 저희 신우의 정체입니다. 새언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남자는 아리송한 표정으로 서류봉투 속 내용물을 꺼내들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사진들을 본 그 남자와 그쪽 부모님의 표정은 점점 경악스러워졌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그들에게 사진들의 정체에 대해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놀라셨겠지만, 네, 그게 바로 제 신우이 정체가 맞습니다. 저희 신우이 한 번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이에요. 딸도 있고요. 거기 웨딩 사진에 드레스 입은 아가씨랑 같이 찍힌 사람이 아가씨 전 남편이고 애 친아버지예요. 옆에 돌사진 보면 거기도 그 남자가 같이 찍혀 있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제 동생이 그쪽을 상대로 사기 결혼을 시도한 모양입니다. 애가 있는 걸 숨기려고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애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재혼하겠다고 애를 버리다니 세상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집에 진짜 막대 먹은 자식은 오빠인 제가 아니라 서지수 쟤라고요. 가족들은 제가 동생 정체를 폭로할까봐 상견례 장소도 안 알려주고 애만 우리 집 앞에 덩그러니 두고 갔더라고요. 예, 너희들 그만이 만다 물어? 지금 지수 인생 망칠 작정이야? 네, 제가 가지고 갔던 건 바로 신우의 결혼 사진과 아이 돌잔치 사진이었던 겁니다. 남편과 제 휴대폰에 그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우린 그걸 컴퓨터를 통해 인쇄해 상견례장에 가지고 갔던 거예요. 증거도 없이 갔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의 폭로에 신우인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더군요. 시분 창피한 건 아는지 고개를 푹 숙였고 시모는 우리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전 그런 시모에게 질세라 소리를 질렀어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셔야죠. 지금 거짓말로 멀쩡한 남의 아들 인생 망치려고 든 게 누군데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더 아가씨 망치는 길이라는 걸 왜 모르시냐고요. 야, 문영주. 그만하라고 이 나쁜 기집애야. 그러자 화를 참지 못한 신우이가 제게 반말까지 하며 윽박지르더군요. 전 그런 신우에게 도끼 눈을 뜨고 말했죠. 이게 맘먹겠다고? 내가 너보다 1살 위야. 어딜 감히. 야, 너야말로 천하의 나쁜 기집애야. 너 전에 네 전 남편 얼마나 무시하고 갑질했니? 그 착한 수빈이 아빠가 질려서 도망갈 정도로. 그랬으면 애라도 잘 키워야지. 맨날 네 엄마한테 맡기고 싸들어 다니다가 이젠 아예 애를 버려버리겠다고? 내가 여태 본 것 중에 네가 딱 하나 잘했던 건 이번에 학교 그만둔 거야. 맨날 애도 욕만 하던 너 같은 게 학교 선생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했다고. 네 인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인생도 좀 귀하게 여겨봐. 이기적인 기집애야. 제 말이 끝난 순간 분에 못 이긴 신우이가 제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신우이보다 더 빨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심해부였던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그 남자의 모친은 신우이에게 달려가 귓밤망이를 날리더라고요. 아!
어머님, 어머님? 어따 대고 어머님이야, 이 사기꾼이.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우리를 농락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감히. 정대 씨, 도와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아주머니는 신우의 머리채까지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는 충격이 심했는지 연거푸 한탄을 하고 계셨고요. 시모와 시부는 그 아주머니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아주머니 힘이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게 충격받은 표정의 그 남잔 도움을 청하던 신우에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도 마.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서 만난 지 1년도 안 돼서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어떻게 사람 이렇게 농락해? 너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난장판이 된 채 끝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할 일을 다 했다 싶어 먼저 자리를 벗어났어요. 언니네가 곧 외출 예정이라 빨리 조카를 데리러 가야 했거든요. 그렇게 조카를 찾아온 우린 조카 짐까지 전부 들고 집이 아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비밀번호야 진즉 알고 있던 우린 집에 들어가 시댁 식구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죠. 잠시 뒤늦게 신우이와 시부모가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머리가 산발이 됐던 신우인 우리를 보자마자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그러고도 내 가족이야? 어떻게 이렇게 회방을 놔? 적어도 그 자리까지는 안 찾아왔어도 됐잖아. 애 키워주기 싫으면 애만 돌려보냈으면 됐잖아. 그래,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니? 어? 동생이 잘 좀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오빠라는 놈이 동생을 챙기지 못할 망정. 시부모도 그런 신우와 함께 우리를 비난했습니다. 조카는 빽빽 울고 있었지만 아무도 조카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으면 진즉 손자라고 살았죠. 밖에서 아가씨나 어머님, 아버님 같은 사람을 봤으면 전 경멸하면서 말 한마디 섞고 싶어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나마 저랑 남편이 아가씨가 벌레 이하까지 되는 걸 막아준 거라고요. 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똑똑히 알아두세요. 내 자식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남의 자식 눈에 피눈물 내는 거 결국 두 분 자식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걸요. 저랑 집사람이요. 앞으로 두 분도 지수 지혜도 안 보고 살 겁니다. 우리 가족은 선을 넘어도 세게 넘었다고요. 저한테 앞으로 가족은 저희 집사람이랑 처가식구들 뿐이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 찾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수빈이만은 제발 잘 챙겨주세요. 애한테 죄 지었다간 천벌받을 겁니다. 그렇게 우린 시댁 식구들을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린 조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신우이가 또 어디다 버리진 않을지, 그 집에서 챙김이나 제대로 받을런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고민 끝에 오랜만에 전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심해부는 남편의 번호까진 차단하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더라고요. 남편은 심해부에게 조심스레 여태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애엄마가 정말 애를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래, 매제. 자네가 지수라면 치 떠는 거 충분히 이해하네. 우리도 가족을 손절했으니까. 근데 애는 아무 죄가 없잖나. 어쨌든 자네도 스스로의 의지로 지수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자네가 애 좀 데려가서 키워주면 안 될까? 우린 지수나 우리 부모님보다 자네가 아이에게 훨씬 좋은 부모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해. 그 여자가 진짜 사람이랍니까? 실은 저도요, 애 두고 온 건 두고두고 후회 중이었어요. 근데 애를 찾아오려면 그 여자하고 또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차마 그 여자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막대 먹은 짓까지 저질렀을 줄은. 우리 수빈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다행히 이후 심해부는 시댁에 찾아가 한바탕 뒤집어 엎은 뒤 애를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법적 절차도 다 밟았다는데 아이를 위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신우인
당연히 그 남자에게 뻥 차였다는데 더 대박인 건 그 남자가 신우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으면서 자신을 기망했다면서요. 소송 끝에 법원은 그 남자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고 해요. 만난 기간이 길진 않았기에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우인 약간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인 그게 다 우리 때문이라며 저희 집 앞까지 찾아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학교도 그만둔 마당에 그놈한테 돈까지 뜯기고 이게 다 오빠랑 세연이 때문이야. 책임지라고. 우린 그런 신우일 더는 상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 집도 못 들어가게 진상을 피우길래 그냥 경찰을 불러버렸네요. 그랬더니 그 뒤론 또 찾아와 진상을 부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이후 우린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은 상태랍니다. 저는 두 번째 유산 이후 쭉 휴식을 취했었어요.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푹 쉬며 다시 임신을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편한 환경을 만들었더니 우린 신우이가 그 남자에게 걸렸던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뒤 기적적으로 또다시 임신에 성공했답니다. 그때 남편과 전 이번엔 기필코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안정기가 될 때까진 침대에서 잘 움직이지도 않았고 남편도 그런 절 위해 웬만한 집안일은 자신이 하려고 해주더라고요. 서서방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다니. 비록 그 집 사람들은 그렇다지만 서서방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의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 둘 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니 하늘도 너희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한 거야. 드디어 안정기에 들어선 절 보며 친정 식구들이 얼마나 축하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신했던 뱃속 우리 아이가 지금은 무려 9개월을 버텨주고 있네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저는 이 사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엔 갑자기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 우리의 임신 사실을 뒤늦게 시모에게 알린 것 같더라고요. 저기 잘 지내니 얘들아? 임신 축하한다. 근데 얘들아, 곧 손주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안 보고 살 거니? 너희가 없으니까 명절도 그렇고 집이 너무 삭막하다. 지수 그것은 매일 술만 퍼마시고 있고. 시모의 말에 따르면 신우인 다시 공립학교로 돌아가려면 임용고시를 새로 봐야 했기에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취직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어머니가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그 아주머니는 신우의 학교까지 찾아와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순 사기꾼이 무슨 선생을 하냐면서요. 그리고 그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소문을 흘려 학부모 민원도 엄청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결국 신우인 사람들 눈총에 못 이겨 자진 사직한 후 집에 틀어박혀 술만 마시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전 심해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와 당신이 그립다, 우리 딸이 그립다는 술주정까지 부렸나 보더라고요. 에휴, 그놈도 참 매정해. 우리 지수가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엄청 매정하게 일했다는 거야. 여태 안 보낸 애 양육비나 빨리 보내라고. 안 그럼 소송을 건다고 말이야. 별이사였던 전 남자친구와의 소송 싸움에 질린 상태였던 신우인. 또 소송 걸리는 건 생각만 해도 신경질이 난다며 하는 수 없이 모은 돈에서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신우인 소식을 전한 시모는 우리에게 아주 염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제국이 네가 와서 네 동생도 다시 힘낼 수 있게 좀 챙겨주고 하면 좀 좋니. 애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도 좀 잘해주겠어? 가족끼리 골이 이만큼 깊었으면 됐다. 그러니까 그걸 왜 어머니가 정하세요? 인연 끄는 건 우린데. 우린 여전히 가족들 보고 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정신 차리게 하든 뭐라든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걔가 그렇게 된 건 두 분 책임도 있으니까요. 가세요.
저희 집사람 쉬어야 돼요. 남편은 그런 시모의 말을 자른 뒤 집에서 쫓아내듯 시모를 돌려보냈어요. 시모도 체념을 한 건지 그 뒤엔 별다른 연락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를 돌려보낸 후 남편과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뿌린 대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요.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를 주고 이기적으로 살던 시누이도, 또 그런 시누이를 감싸며 며느리인 절 우습게 알던 시부모도 결국 좋지 못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 세상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남을 아프게 한 만큼 언젠간 자신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요즘 하루하루 너무 벅찬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들을 만날 날이 곧 멀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너무도 간절히 기다렸던 만큼 괜한 걱정부터 많이 앞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우리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너무 서툴러서 부족한 부모가 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들 말입니다. 하나 분명한 건 남편과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를 사랑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과는 연을 끊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좋은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길, 어렵게 얻게 된 저희 아들이 무사히 태어날 수 있길 바래주세요. 그래 주신다면 그 은혜는 언제까지고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